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학원하고 있고 그 유튜브 대치동 장원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치동 장원장 장덕진입니다.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 학원을 전혀 안 다니고도 잘하는 친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꼭 학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 또는 학생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또는 미래 준비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그 도움을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학원 선택이라든가 뭐 과외 선택 또는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얘가 기억해서 얘기를 그 뒤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의 그 생활 습관들 보면 그 안에 이제 공부가 루틴으로 같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뭔가 어떤 컨텐츠를 보거나 듣거나 자기가 할 때 집중도나 몰입도 이런 걸 보면서 공부 태도까지 부모님들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 이러면 그때서야 이제 외부 도움을 그때 찾아다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스스로 되게 잘하고 잘 방향성 잘 잡고 부모님이랑 또 팀워크가 잘 맞아서 서로 부모님이랑 뭐 찾아보는 정보만으로도 아이들이 잘 흡수해 준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보자면 특정 내용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습서를 보든 교과서를 보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내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고요. 첫 번째고, 그 내용들을 내 걸로 흡수하는데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 번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그래서 그 내가 1차 시도했을 때 벽에 부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일단 자기주도 학습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완벽히 내게 됐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명확히 보여. 메타인지가 되는 친구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외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외부의 자료를 추가로 더 찾아본다거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 습관과 태도가 잘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볼 때는 컨텐츠를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누구나 다 100% 컨텐츠를 보고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내용이 쉬우니까 좀 두뇌가 좋은 친구들은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텐츠를 볼 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대학 다녀보면은 어떤 수업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막 자료를 찾아봐야지 익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에 간 분들이 이미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형태들을 초중 때 이미 보인다면 그게 자기주도 학습 형태에 굉장히 가깝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행동, 요 세트가 일단의 그 1년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교 수업의 몰입도 완성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되게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은 입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때 정말 학교에서 좋은 내신을 받으면 우리가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좋은 학교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 내공과 상관없이도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업에 대한 몰입도와 완성도는 중학교 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죠. 즉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홍공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라는 걸 던지고 새로운 문제집들이나 막 인강을 세팅하는 걸로 스타팅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공부 몰입도가 떨어지고 일단 내가 한 것이 성과로 드러나는 걸 자기가 바로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거창한 게 아니라 예습 한 번이라도 읽고 가기. 한 번 읽는데 저는 요거 강조해요. 한 번 읽을 때 네가 그 교재 안에, 그게 자습서든 교과서든 그 교재 안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한 번만 찾아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습서도 그렇고 오른쪽 옆에 이제 설명이 써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걸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본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새로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행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선행을 많이 한 애들도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휘를 정확히 알아야 그 어휘로 구성된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만들어져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로 가잖아요.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단계적이기 때문에 이 앞에를 건너뛰고 문제만 많이 푼다? 이래서 공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학교 수업에 대한 충실도를 위해서 수업 예습으로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한번 찾아보기. 그러면 학교 수업 자체가 복습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최상위권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학교 수업을 복습으로 만듭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딴짓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앞에서 선생님이 막 얘기하고 뭔가 과제 내용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이 시간에 나 혼자서 수학 문제를 막 집중해서 푼다? 그러면 내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풀 때보다는 당연히 문제 푸는 양이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 수업 시간에 이 컨텐츠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내용과 이 책에 써있는 내용을 이 시간 안에 내가 정확히 내 걸로 만든다? 이러면 다른 시간을 내서 이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자기주도 학습 1단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배치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이게 좀 잘 된 친구들은 복습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복습 내용에서는 이제 당연히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진도에서 나갔던 내용들, 필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자기 걸로 재정립해서 내 걸로 흡수하는 거. 흡수만 잘해도 사실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내신은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중간기말 시험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능은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주어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서 얘기하거나 같이 본 컨텐츠 그 안에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먹는 거 해도 이제 상위권 근처에 이미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잘 만들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시간이 이제 더 많이 공부가 좀 재밌어서 시간이 더 확보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들을 그 다음에 설정하면 좋아요.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대운의 경우에 해설지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말이 많아요.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말이 많은데 아이들이 해설지를 되게 많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을 했다면 해설지는 저는 중하위권 학생, 비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맞은 것도 해설지는 읽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뭐 분석은 안 해도 되는데 읽어만 봐. 그럼 애들이 내 논리가 명확해서 다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하위권, 비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10문제 풀면은 내신형 문제집에서도 10문제 풀면은 상위권 친구들 거의 다 맞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절반 또는 한 70% 맞고 그 70% 정도 맞고 틀린 애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더 문제는 애매하게 맞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신 없이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설지를 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엄청 많지도 않아요. 사실 볼만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해설지의 중요도를 굉장히 강하게 보는 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에서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것만 너무 잘 되면 사실 외적인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안 해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이미 뭐 다들 선행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신을 또 잘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신을 잘 보지 못하면 결국 선행한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학은 내가 이미 대부분 방학 때 진도를 한 번은 어쨌든 애들은 다 빼더라고요. 요즘은 한 번은 안 보고 들어오는 그런 신기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방학 때 한 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했건 적극적으로 했건 시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게 아니거든요. 뭐 중간기말 나누면 한 학기 분량 방학기 동안 다 나갔어도 중간 범위만 우리가 딱 축소해서 보면 그 범위에 내가 이미 공부했었던 자료가 무조건 있다면 그 자료를 다시 보고 틀린 것만 골라서 한번 다시 푸는 것부터 스타트. 요걸 잘해주면 공부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요걸 전혀 안 하고 새로 이제 학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문제집 풀고 새로운 내용 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내가 원래 알았던 걸 더 강화시킬 수는 있는데 틀린 것들은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오류가 나왔었던 것들을 내가 메꿨으면 새로운 문제집을 풀더라도 여기서 잘 맞췄던 문제들은 더 빨리 풀 거고요. 더 정확히. 틀렸던 문제도 확률적으로 더 많이 맞추게 되면 이 새로운 문제집에서 내가 오답 분석을 하거나 부족한 걸 찾아야 되는 비중이 확 줄어들어서 학습 시간이 더 확보가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틀리는데 계속 봐. 새로운 문제집만 늘려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그쵸. 3번 풀었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보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 미래 예측대 성적은 문제집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위치인 겁니다. 위치 확인 계속. 그래서 예전에 풀었던 것들에 대한 오답, 재풀이 요건 되게 필수. 그래야지만 이제 자기의 학습 패턴에서 오류들을 좀 더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면 아이들은 생각을 잘못하는 방식이 유사하거든요. 사람이 보면 틀렸던 대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틀렸던 거 내용 보면은 그대로 썼던 공식, 틀린 공식으로 그때는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이항 하다가 틀리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쓰고 틀린 거, 숫자 잘못 써서 틀리는 게 아주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 나와요. 실수가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류를 마지막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지만 이제 좀 더 완결성 있는 공부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홍공을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문제집을 많이 풀고도 저는 왜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반대로 귀찮잖아요, 사실. 이게 대부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틀렸던. 풀었으니까. 네, 풀었으니까 이거 완성한 건데 그럼 나 다음 문제집 풀어야지 이런 기분인데 요거 다시 틀린 것만 풀으라 그래도 일단 애들이 엄청 싫어요. 그런데 그걸 푸는 순간 문제집 3-4권 푸는 효과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평소에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그런데 평소에 어휘풀이 많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내신 대비할 때 단어랑 수거를 추가로 외우지 않아요. 거의 다 아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죠. 독해라든가 문법상, 왜냐면 내신에서는 이제 어법상 문제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대부분 어휘가 안 되는 친구들, 단어 암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것도 다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기 시작할 때 시험 범위가 되게 길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챕터 2개 정도거든요. 2개 정도 분량이라는 건 엄청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럼 2개 분량을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 단어랑 수거 정도는 자기 걸로 먼저 만드는 거. 그렇게 한 번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문장을 보면서 단어를 익혀야 된다는 얘기, 뭐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의 썰이 있지만 강제로라도 한 바퀴 돌려놓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나 그 다음에 후속 공부할 때 애가 반복되잖아요. 반복되기 위한 시작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거 한 번 해놓고. 또 아이들이 보면은 선생님 열심히 공부했는데 까먹잖아요. 까먹고 시험 기간 또 외워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비상위권 친구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는 앞에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 기간 들어가서는 더 밀도 있게 빨리 끝낼 수 있고요. 까먹은 것도 더 빨리 떠올릴 수도 있고 관련된 것까지 지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 한 학기 범위, 적어도 시험 범위 정도는 먼저 공부해 놓는 거, 요게 스타트.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안 하면서 이제 영어를 잘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오만이라고 봐요. 왜냐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포인트를 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업 때 특히 이제 뭐 문법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해석에 좀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 순서가 헷갈리는 거, 이런 그 수업 내용에서 선생님들이 강조점 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걔는 복습할 때 메인 포인트로 머릿속에 반드시 넣는 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단순히 그냥 학원 다니거나 대충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에도 도움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혼자서도 구문 공부도 할 수 있나요? 구문 공부요? 네, 독해 공부도. 그쵸. 네, 독해 공부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면 요즘 자소가 너무 잘 돼 있어. 잘 써보시면 구조 독해도, 구문 독해도 이렇게 잘라서 다 돼 있고, 설명도 학교 선생님이 시간상 설명 다 하지 못했던 것들 아주 자잘한 것까지도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내가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완성도 되게 좋은 공부를 한 친구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제시문을 이미 내 걸로 한번 공부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제시문을 그냥 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구문 분석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법적 포인트라든가 해석 포인트를 쓰는 정도로. 그 정도 완성도 있는 친구들은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중등 내신 학원들을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시행착오를 좀 더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에서는 아직 컨텐츠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억지로 점수를 만들었다? 그럼 얘 단점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얘는 대치동에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국어, 영어 시험,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다들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신 시험 봐도 내신 시험 수준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게 내죠. 왜냐면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어를 실제 내공은 별로 없는데 내신 시험 성적만 좋은 애들이 꽤 있어요.
그 시험에 타겟팅해서 훈련시켜서 시험을 맞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고 판단해요. 또는 국어를 좀 한다고 판단해요. 그럼 내공을 쌓는 공부를 찾아서 하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좀 깨져야 돼요. 내가 수업을 듣고 자습서를 풀고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평가 문제집도 풀고 시험 기간 다가와서 선생님이 해준 필기도 외워서 서술형 대비도 했어. 그럼 이제 공부하는 세트들을 어느 정도 내신 대비 세트를 한 건데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내가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문해력이라고 저희가 요즘 보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론과 문제를 연결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본 적이 없이 시험 때만 해서 부족한 건지. 그래서 오류점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치료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내공을, 치료보다는 내공을 키우는 거죠. 내공을 키워줘야 되니까 내공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키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시험을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날아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그 날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 날개는 학원에서 달아준 거였으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학원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특정 영역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어느 정도 뭐 한 80점대 있는데 이게 계속 점수대가 안 변해서 나의 노력의 수치를 바꿔보고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어봤는데도 솔루션이 안 나와. 그러면 뭔가 도움이 있을 때 그 허들을 한 번은 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문제점이 되게 명확할 때는 학원이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어요.